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테슬라 투자 역사상 어쩌면 가장 폭발적인 변동성이 예고되고 있는 일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는 테슬라의 어닝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지만 또 월가에서는 다른 발표도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두고 슈퍼위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번 주 수요일 테슬라의 2025년 4분기 성적표도 공개되고요. 이 같은 시간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결정 소식도 나오게 되는데 테슬라라는 기업의 성적도 발표되지만 같은 시간 매크로라는 거대한 파도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과연 이 파도를 탈 수 있을지 파도에 잡아먹히게 될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현재 실적 발표를 앞두고 테슬라의 주주들이 던지고 있는 정말 많은 질문 중 압도적인 추천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질문은 바로 스페이스X 상장 시 이 테슬라 주주들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가 이 질문이 나올 예정인데요. 이 사람들은 전기차 회사의 실적 발표에서 왜 다른 회사 이야기를 하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최근 블룸버그와 모건 스탠리가 예상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가치를 보게 된다면 왜 사람들이 이것을 궁금해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테슬라 주주들이 이런 이야기를 궁금해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자, 미국 시간으로 1월 26일 첫 번째 관문은 내구재 수주입니다. 지난달 마이너스 2.2%라는 충격적인 역성장을 기록하며 이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이 지표가 이번 달 시장 예상치는 놀랍게도 3.1%의 반등을 예상하고 있고 단순히 마이너스를 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은 지금 폭발적인 수요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의 펀더멘털이 강력하다는 것은 테슬라 같은 고가의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27일을 보게 된다면 소비자 신뢰 지수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 시장의 컨센서스는 90.1에 형성되어 있고 최근 소비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여전히 고물가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릴 수 있는지 관건입니다. 만약 이 수치가 좋게 나온다면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소비자들이 미래를 낙관해야지만 전기차를 사던지 FS의 구독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시장의 반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바로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인 28일인데요. 자, 우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시장의 유동성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연준입니다. 이 현재는 금리 동결의 확률이 무려 95%를 넘어서고 있는데 하지만 동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고 만약 이 기자회견에서 조기 금리 인하의 힌트를 주게 된다면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문을 닫자마자 테슬라는 2025년 4분기 성적표를 공개하게 되는데요. 이 장이 끝나고 매출과 EPS가 나오는 순간 주가는 이를 반영해서 크게 변동하게 될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이 마감된 뒤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경영진이 마이크를 잡게 될 것이고 지난 분기 숫자만 읽는 게 아니라 2026년의 가이던스와 미래의 비전을 발표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과연 2026년에 테슬라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고요. 또는 냉혹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Q&A 때가 정말 폭풍전야라고 생각하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이 차량 인도량보다는 과연 2026년의 가이던스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2026년의 주가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어닝콜에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고 역대급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실적 발표 직후 열리는 Q&A 세션에서 이 주주들이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 나올 거라는 예상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테슬라 관련 질문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스페이스X에 대한 질문이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 주주들은 무엇을 가장 궁금해하는지 이제부터 천천히 그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어닝콜의 진짜 주인공이 될 이야기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주들이 던진 수천 개의 질문 중 압도적인 추천수 1위를 기록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을 확인해 본다면 스페이스X가 상장하게 될 경우 이 테슬라의 장기 주주들에게는 우선권을 줄 것이냐고 묻는 바로 이 질문이 현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회사의 실적 발표장에서 왜 우주선 회사의 이야기를 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지금 테슬라 주주들은 본능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거대한 제국 안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일 생태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평소 이 스페이스X를 상장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장기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말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페이스X의 IPO를 앞두고 그 방향에 대한 궁금증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 다뤘듯 이 차마스 팔리아피티아는 일론 머스크가 단순하게 스페이스X를 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을 넘어 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하나의 지분 구조로 묶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이미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블룸버그와 모건 스탠리에서는 스페이스X의 몸값이 1.5 트릴리언 달러, 하나로는 약 2천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기업의 지분을 테슬라 주주들이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이 예상처럼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스페이스X의 상장 카드를 건드리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현재 일론 머스크는 지구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에너지와 AI의 병목 현상을 바로 스페이스X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최근 ARK 인베스트의 빅 아이디어 2026의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우주 기반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실체를 파악했는데 이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왜 이런 계획을 세우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빅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가 바라보고 있는 스페이스X의 가치는 이 로켓을 몇 번 발사하냐 이 정도로 예상하는 게 아니라 블룸버그와 모건 스탠리는 최근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앞에서 말했듯 1.5조 달러, 하나로는 2천조가 넘는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웬만한 국가의 GDP를 넘어설 수 있는 수치이자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위협할 수도 있는 수준인데요. 이런 압도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그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준비하고 있는 비밀 프로젝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AI 전쟁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바로 전력 부족과 냉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거대한 발전소가 필요하고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냉각 시스템을 돌려야 되는데 만약 이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게 된다면 우주에는 무한한 태양광 에너지가 존재하고 영하 270도의 진공 상태는 그 자체로도 완벽한 천연 냉각기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지상의 제약에서 완전히 해방된 우주 기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으며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스페이스X는 이 화물만 운송하는 기업이 아닌 미래 인류의 연산력을 담당할 수 있는 우주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심지어 캐시우드의 ARK 인베스트가 발표한 빅 아이디어 2026의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조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ARK에서는 지구의 한계와 에너지 전쟁이라는 리포트를 분석하고 있고 지상 전력망의 병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구에서는 이제 더 이상 거대한 AI를 돌릴 수 있는 전기와 땅이 부족하다는 말이고 지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사들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하마이기 때문이고 또 수만 개의 GPU가 돌아가게 된다면 엄청난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식히기 위해서 또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물과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ARK는 혁명적인 분석을 내놓고요. 지구를 벗어나 궤도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는데 이 구름도 밤도 없는 우주에서는 태양광판만 펼치게 된다면 24시간 내내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우주는 영하 270도의 거대한 냉장고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수조 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 냉각 작업을 우주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 ARK에서는 스타쉽의 발사 비용이 킬로그램당 100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는 시점, 한마디로 스타쉽의 이코노미가 열리기 시작한다면 지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보다는 우주에 띄우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ARK는 바로 이것을 100기가와트급 우주 컴퓨팅 유틸리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0기가와트는 우리나라 전체 발전 용량과 맞먹을 수 있는 엄청난 수치인데 이 거대한 에너지를 오직 AI 연산에만 쏟아붓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일론 머스크가 설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인 엄청난 연산력을 누가 가장 많이 쓰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정답은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실시간으로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쏟아지는 주행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 FSD와 인간의 움직임을 초단위로 연산해야 되는 옵티머스에게 이런 무한한 연산력의 파워는 치트키가 될 수 있고요. 스페이스X가 인프라를 깔고 테슬라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최강의 지능인 AGI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주들은 이번 어닝에서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했던 약속을 정말 지킬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의 장기 투자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이 약속이 정말 지켜질 것인가? 이것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일론 머스크의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묻고 있는 것인데요. 이 테슬라의 주주들은 이 다른 기업의 투자자들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며, 이 파산의 위기였었던 모델 3의 생산 지옥 시절부터 테슬라의 공매도 세력들과 함께 맞서서 싸워왔던 주주들이기 때문에 이런 주주들의 충성심에는 충성심으로 답하겠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 DSP라고 말하는 이 지정 주식 배정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만약 테슬라 장기 투자자들에게 스페이스X의 지분을 우선으로 배정하는 DSP 프로그램을 법무팀과 검토 중이다라고 한마디 하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 주주들이 아닌 일반 투자자들은 이 스페이스X의 공모주를 청약할 때 한 주를 받는 것도 매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지만, 테슬라 주주들은 특정 물량을 먼저 선점할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고, 테슬라의 주식이 스페이스X의 주식을 가질 수 있는 황금 티켓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신주 인수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영어로 스파즈라고 이야기하는 이 방식은 빌 에크먼 같은 사람들이 제안하고 있는 방식이고, 테슬라 주주들에게 스페이스X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배당처럼 나눠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상장 후 주가가 폭등하게 된다면 이 권리를 행사해 엄청난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는데, 과연 일론 머스크가 이런 방식을 선택하게 될지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스타링크의 스피노프 및 주식 교환인데요. 이 스페이스X 전체가 아닌 이미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은 스타링크만 먼저 상장해 이 테슬라 주주들에게 지분 교환권을 주는 방식인데, 이 스페이스X의 수익이 안정화된다면 상장하겠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스피노프 방식을 선택할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나리오는 테슬라 주주들에게 스페이스X의 지분을 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지만, 스페이스X의 우주 인프라를 이 테슬라가 독점적으로 사용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겠다고 답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할 수 있지만, 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의 AI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장기적인 주가의 우상향의 발판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원론적인 답변인데요. 스페이스X는 상장을 하겠지만 테슬라는 사이버캡과 옵티머스에 집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회피하게 된다면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 일론 머스크가 어떤 대답을 하냐에 따라 테슬라의 시가총액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과연 테슬라 주주들에게 혜택이 주는 방향을 선택하게 될지, 아니면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답하게 될지 테슬라의 Q&A 섹션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난주 동안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 가장 뜨거웠던 세 가지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난주 3위의 조회수를 기록했던 영상은 테슬라 내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전말을 다룬 영상이고, xAI의 핵심 엔지니어였던 술라이만 고리가 해고되면서 유출된 테슬라의 거대한 야망을 다룬 영상입니다. 이 화면에서 대답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컴퓨터 OS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비서인 디지털 옵티머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왔고, 코드명 매크로 하드 의 실체와 전 세계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을 분산형 슈퍼컴퓨터로 활용하겠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계획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이 계획이 현실이 된다면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닌 지구상 최대의 컴퓨팅 인프라 기업으로 바뀔 것을 예상하게 하는데요.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이런 비밀을 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술라이만 고리라고 하는 이분은 xAI의 데이터 훈련을 총괄하던 핵심 멤버였고요. 그의 실력을 증명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는 바로 일론 머스크와 불가능한 내기를 한 것입니다. 자, 작년 일론 머스크는 멤피스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GPU 클러스터인 콜로서스를 지었고, 이 통상적으로 수개월이 걸리는 10만 개의 H100 GPU의 훈련 세팅을 일론은 말도 안 되는 기간에 끝내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술라이만은 일론에게 대담한 제안을 했는데요. 만약 24시간 안에 이 거대한 GPU의 훈련의 동기화를 성공시킨다면 일론 머스크 돈으로 사이버 트럭을 사달라고 했고,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내기는 술라이만이 24시간 안에 성공해내면서 일론 머스크와의 약속대로 정말 사이버트럭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선물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술라이만 고리라는 이 분이
일론이 그리고 있는 일반 인공지능의 로드맵을 가장 선명하게 목격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고요. 이 팟캐스트에 나와서 했던 농담 섞인 발언들 속에는 이분의 생각만이 아닌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계획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론 머스크는 감추고 싶어 했지만 이 엔지니어의 입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와버린 이 비밀이 무엇이었을지가 궁금한데 이제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출된 기밀은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AI의 최종 형태는 디지털 옵티머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옵티머스는 진짜 로봇이고 이 공장에서 부품을 나르고 빨래를 갤 수 있는 물리적인 로봇입니다. 하지만 술라이만이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컴퓨터 화면 속에서 정말 살아 숨쉬듯이 살아있는 로봇이고 이 쉽게 말해서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의 챗GPT나 그록 같은 AI들이 우리가 질문을 하면 텍스트로 답을 주고 있는데 하지만 디지털 옵티머스는 이 차원이 다르고요. AI가 PC 안에서 마우스와 키보드를 직접 통제할 수도 있고 이번 달 매출 보고서를 좀 정리해달라고 말을 하면 알아서 엑셀을 켜고 데이터를 긁어와서 표를 만들고 심지어 이메일까지 보내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술라이만은 이 프로젝트의 코드명이 마이크로 하드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를 정면으로 비꼬고 있는 이름이고 이 작고 부드러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크고 단단한 마이크로 하드라는 것을 만들어 일론 특유의 도발적인 유머이자 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배하고 있는 윈도우와 오피스의 생태계를 테슬라와 xAI가 만들고 있는 디지털 자비스가 대체해버리겠다라는 야심이 깔려 있고요. 앞으로는 엑셀 함수를 배우지 않아도 또 윈도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도 자비스가 다 알아서 해주는 세상으로 일론 머스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AI는 검색과 보조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도구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엑셀을 쓰다가 막히면 도와주거나 이 검색하다가 궁금하면 답을 해주는 식인데 이 테슬라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완전 자율이 목표이고 이 보조적인 기능이 아닌 FSD 자율주행처럼 운전자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술라이만이 폭로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는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컴퓨터 속의 AI도 마치 FSD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컴퓨터 앞에서 사라져도 알아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AI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옵티머스는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육체적인 노동의 대체이고 실제로 비서 같은 일을 하려면 이메일을 보내거나 일정을 조율하고 또 물건을 주문할 수 있는 이 디지털 노동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옵티머스의 두뇌가 물리적인 손을 거치지 않고 컴퓨터의 OS와 직접 대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 바로 디지털 옵티머스의 정체라 생각하고 이 테슬라의 로봇이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계까지 장악하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 상당히 흥미로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2위를 차지했던 영상은 테슬라의 무인 로봇택시의 시작과 2027년 테슬라의 로봇인 옵티머스가 상용 판매를 시작할 거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운전석이 텅 비어있는 테슬라의 무인 자율주행이 시작된 것을 알렸고요. 그동안 이 무인 자율주행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해왔던 많은 테슬라 반대론자들에게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는 이러한 로봇택시가 마일당 0.25달러라는 원가를 보여주면서 압도적인 경제적 혁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루었는데요. 특히 전기차 안에 있었던 뇌가 로봇의 몸으로 이식하게 되면서 2027년부터 시작될 수 있는 옵티머스의 상용화가 앞으로 인건비의 구조를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 심층 분석했습니다. 그럼 어떤 영상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스틴의 무인 택시가 대중화된다면 우리의 지갑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구글에서도 웨이모로 무인 택시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본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5km 정도, 이 3마일 정도를 간다고 할 경우 차로는 약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 정도를 가정하고 요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를 타고 5km 정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나오는 요금은 좀 놀랄 수밖에 없는데 무려 27,000원, 달러로는 19불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대중교통이라고 부르기가 힘들 정도의 요금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비싼 라이다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 때문에 높은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매일 출퇴근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카카오 택시의 가격은 어떨지가 궁금한데 같은 5km 거리를 간다고 할 때 9,400원, 달러로는 약 6.5불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웨이보다 싼 편이지만 매일 타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이 기사님의 인건비와 기름값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사라진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얼마를 받고
받게 될지 궁금한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분석에 따르게 된다면 테슬라의 주행 원가는 마일당 불과 0.25달러라고 하고 한화로는 약 360원 정도 합니다. 테슬라가 여기에다 마진을 넉넉히 붙여서 요금을 책정한다고 해도 3,000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달러로는 2.2불 정도를 예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웨이모는 27,000원, 카카오 택시는 9,400원, 테슬라는 3,100원 정도의 요금이 나오는데 이 카카오 택시의 3분의 1, 웨이모의 9분의 1이라는 이 충격적인 가격이 나오게 되고 심지어 버스비나 지하철 요금과 맞먹는 이 수준의 가격이 바로 테슬라가 제시하고 있는 로보택시가 됩니다. 자, 오스틴에서 안전요원이 내리는 순간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 현명이 정말 현실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직접 운전해서 기름도 넣고 보험료도 내고 주차비를 내는 것보다 이 테슬라를 불러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싼 세상이 다가오고 있고 이것은 운송시장을 가격으로 정말 초토화시키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선전포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스틴 시내를 누비고 있는 저 로보택시가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은 이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던 뇌가 드디어 완성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복잡한 교차로나 튀어나오는 보행자, 또 안 좋은 날씨를 뚫고 사고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지능을 갖췄다면 이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거나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시간 문제인데요. 이 테슬라는 이제 완성된 뇌를 자동차에서 꺼내 로봇의 몸에 집어넣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바로 옵티머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2026년에 차가 혼자 다닌다면 2027년은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는 건 정해진 미래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 오늘 오스틴에서 무인주행이 성공된 것은 2027년 로봇의 혁명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 1위를 했던 영상은 미국의 디지털 보험사인 레모네이드가 던진 FSD 주행 시 보험료를 50% 파격 할인하겠다는 메시지가 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지 분석한 영상입니다. 자, 인간보다 AI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사실이 자본주의에 꽂힌 보험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을 다뤘는데요. 특히 인간의 실수를 데이터화해 보험 제국을 건설했던 워렌 버펫의 가이코가 앞으로 테슬라의 실시간 데이터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해봤고 프로는 직접 운전하는 것이 사치이자 페널티가 될 수 있는 미래의 보험 시장의 대격변을 분석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떤 영상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돌려서 과거를 봐야만 합니다. 자, 워렌 버핏은 테슬라의 보험 진출을 왜 비웃었는지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또 워렌 버핏은 왜 보험업을 이렇게 사랑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보험업의 꽃은 바로 유동자금이고요. 이 고객들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는 이 거대한 현금을 쥐고 또 굴려서 또 다른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자, 하지만 이 사업이 유지가 되려면 정확한 사고율의 예측이 필요한데 이 전통적인 보험사들은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의 실수를 데이터화했고 20대 남성들은 이 자동차 사고를 많이 내니 보험료를 비싸게 받고 50대 여성은 안전하게 운전하니 이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받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가격을 측정하는 바로 이것을 해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 제조사들은 감히 넘볼 수가 없는 영역이 돼버렸는데 왜냐하면 차를 잘 만드는 것과 운전자의 사고를 예측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는데 테슬라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회사가 아니고 테슬라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얼마나 깊게 밟았는지 또 핸들을 몇 도 돌리는지 전방 100m 앞에서는 무엇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레모네이드인데요. 기존 보험사들이 테슬라 수리비가 비싸서 골치 아픈 차라고 취급하고 있을 때 이 레모네이드는 테슬라의 API와 연결하는 시도를 했고 그리고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자, FSD를 켠 상태에서는 사고가 적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자, 레모네이드의 CEO인 샤이 와이닝거는 이 테슬라의 차량은 360도를 동시에 볼 수 있고 이 졸음운전도 하지 않으며 0.001초 만에 반응하는 AI를 인간과 똑같이 취급해서 보험료를 다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다른 보험사들과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사실 테슬라 자체도 보험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보험의 확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도 이런 규제 때문에 미국 전역에 테슬라 보험을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자, 재미있게도 레모네이드라는 새로운 보험업자가 나타나 테슬라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까지
FSD를 쓰면 보험료를 반값으로 받겠다라는 이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왜 무섭냐면 지금까지 FSD는 많은 사람들이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른들의 비싼 장난감이라는 취급도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보험사가 FSD를 쓰면 돈을 깎아주겠다고 말하는 순간 FSD는 더 이상 비싼 장난감이 아니라 이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험료를 50%로 할인했을 때 뭐 얼마나 된다고 이 돈을 벌어다 주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FSD 구독료가 한 달에 $99라 하는데 이 보험료 깎아줘도 이 FSD의 월 구독 금액이 너무 높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정말 그런지 같이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기준으로 테슬라 모델 Y 오너가 내는 한 달 평균 보험료는 약 $250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전 경력이나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을 내는데요. 여기서 레모네이드가 약속하고 있는 FSD 주행 시 50%의 할인을 적용한다면 매달 보험료에서 $125가 빠지게 됩니다. 자, 1년이면 무려 $1,500, 우리 돈으로는 200만 원이 넘는 돈이 굳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럼 테슬라의 FSD 월 구독료를 보게 된다면 한 달에 $99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보험료로 아끼는 돈이 한 달에 $125인데 FSD의 구독료는 $99이고 이렇게 되면 FSD 값으로 보험료를 아낀 것을 퉁치고도 이 매달 $26가 남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FSD를 사용하려면 내 돈 $99를 추가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보험 상품이 적용되는 순간 이런 패러다임은 완전히 뒤집힐 수 있고 FSD를 쓰지 않는 사람은 매달 $125의 할인을 포기하는 선택이 됩니다. 자, 돈이 남는다라는 것은 이제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도대체 테슬라랑 레모네이드는 나의 운전 실력을 어떻게 평가해서 또 점수로 매기는 건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운전자의 모든 행동을 세이프티 스코어라는 5가지 절대 기준을 통해 0점부터 100점까지 매일매일 채점하고 있고 여기에는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0마일당 전방 추돌 경고 횟수인데 이 운전을 하다가 앞차와 너무 가까워지면 테슬라는 삐비빅 하는 이 소리로 경고를 주는데요.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점수는 깎이게 됩니다. 이 두 번째로는 급제동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급선회인데 이 코너를 돌 때 너무 급하게 돌게 된다면 점수가 차감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불안전한 차간거리이고 이 테슬라의 카메라는 앞차와 얼마나 붙어서 가는지 이 초단위로 계산하면서 감점을 하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오토파일럿의 강제 해제인데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거나 딴짓을 해서 이 시스템이 강제로 오토파일럿을 해제하는 경우 점수는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보험사들은 이 운전자의 습관을 보겠다고 하면서 커넥티드카 할인 같은 것을 내세우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OBD 단말기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았나 정도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기기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 차량에 달린 8개의 카메라 센서로 이 주행 데이터를 체크하고 있고 이 모든 카메라가 운전자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깐깐하게 채점을 하게 된다면 이 높은 점수를 받기는 더 힘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FSD를 쓰면 쓸수록 까다로운 5가지 감점 요인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인간이 운전을 하면 깎이던 점수가 AI 운전을 하게 되면 이 감점이 사라지게 되고요. 결국 점수를 잘 받고 싶다면 직접 운전하지 말고 FSD한테 맡기라고 유도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전통적인 보험업은 통계를 의지하고 있는데요. 이 개개인을 완벽히 알 수 없으니 집단으로 묶어서 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통계가 아닌 개별 행동을 보게 되고 이 20대 남성에게 훨씬 더 높은 보험료를 물었던 이 기존의 보험사와는 다르게 이 안전하게 운전한다면 가격을 훨씬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사고를 먹고 사는 기업인데 이 사고가 적당히 나야 사람들이 겁을 먹거나 또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비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FSD가 보급되어서 사고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 사고가 줄어들수록 이 시장 파이의 자체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매출도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산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돈의 이동이라는 것이 시작되게 되고 우리가 자동차 유지비에서 이 보험료와 수리비로 쓰던 돈이 이제는 이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 한마디로 FSD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돈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전에는 보험사에게 나가던 돈이 테슬라 같은 테크 기업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 FSD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이 더 이상 워렌 버핏의 가이코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테슬라와 레모네이드 같은 회사로 이동하게 된다면 이 우량 고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전통적인 보험사에는 FSD가 없는 구형차를 타거나 AI를 믿지 못하겠다며 직접 운전대를 잡는 이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 운전자들만 남게 됩니다. 자, 보험사는 손해를 메우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더 비싼 보험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FSD로 인해서 전통 보험사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요. 이번 수요일 어닝콜은 단순한 실적 발표의 현장이 아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술 결합을 선포하게 되는 자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우주와 지상을 잇는 AI의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다면 그 도로에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런 테슬라 주주들의 질문을 일론 머스크는 어떤 대답으로 말하게 될지 가장 기다려지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2025년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는 어닝 전 예상되는 이 월가의 예상도 한번 다루어 보면서 심도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